네,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네 종목 정도 관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태용로직스가 2019년 상장을 했던 그 해당 월의 시가,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이 고가, 종가, 시가가 맞물리는 여러 구간이 맞물리는 구간에 이런 매물 소화를 하면서 전고점 라인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현재 돌파를 하고 사상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일봉의 흐름상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이때 1200억, 2100억 상당히 준수하게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지고 현재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증가, 그리고 무상증자, 해상운임 강세, 이런 세 가지 재료가 같이 붙으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보통은 영업이익, 무상증자, 그런 호재 이슈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호재 이슈 분위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으로, 대략 일주일 정도 단기 매매 관점으로 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3.4% 상승을 하였고 13,650원의 종가를 시간에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할 확률이 많고, 일단 월요일에 단기가열 지정 공시가 나오면서 30분간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0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이 거래량,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이날의 종가 12,900원 정도 라인까지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급등에 대한 차익,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윗꼬리가 차익 실현으로 했다면 다시 여기서 또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빠른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도 관점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업하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에 대한 차익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아주 강한 상승을 거치는 종목은 이런 3번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는 특히나 이런 5일선이 맞닿은 구간에서 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구간을 보고 저도 금요일에 매수를 하면서 매도 대응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 11,000원 라인에서 아랫꼬리가 2번 정도 지켜주고 5일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흔적으로 봤을 때 이런 라인은 잘 지켜주고 유지를 해준다면 급등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조정에 대한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다 정도로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대응을 할 때 이런 부분 11,000원을 이탈할 때 손절매 관점을 잡는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는 제가 이날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때부터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월봉의 흐름상 보면 이렇게 월봉상 30만원 최고가를 형성, 고점을 찍고 나서 월봉상 5위평을 이렇게 음봉으로만 빠졌는데, 최근 2, 3개월의 흐름을 보면 월봉상 5위평을 안착을 계속 해주고 있죠. 주봉상 역시 마찬가지로 20주선을 안착을 잘 탄탄하게 해주는 흐름입니다. 자, 일봉상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중요한 부분, 이런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런 120선에서 저항을 한다. 이 121선에서 일봉상 저항으로 매물을 받고 있다. 매도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량이 나오고 있고 120선에서 저항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현재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보면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처음으로 120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120선까지 아직 눌리진 않았지만 120선 눌리면서 지지를 잘 받는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면 이런 우하향 추세에서 장기평선인 120선을 돌파를 현재 여기서 단기 이런 박스를 만들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리기 앞서서 HLB라는 종목의 2019년 10월 과거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제약바이오, 특히나 바이오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는 종목에서는 보통 이런 급락이 나와도 매물이 잘 털리지가 않고 개인들이 이런 급등이 나와도 잘 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먹고 산다 하죠.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는 기업에서 바이오 기업은 꿈을 먹고 산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진성주주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급락이 나올 때도 보통은 매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물량을 흡수하고 받아먹는 패턴으로 보통 바이오주는 이런 하한가 내지 개파락을 이렇게 크게 심하게 떨구면서 겁을 주면서 물량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HLB가 2019년 7월 1일 거래대금을 9,400억을 터지면서 하한가로 보내고 이 밑에서부터 받아먹으면서 기간조정 형식의 매집을 좀 더 하면서 이런 부분 돌파 시 상승, 큰 급등을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박셀바이오로 다시 돌아와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매출, 영업이익이 없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죠. 이런 갭 하락 부분이 있고, 그때부터 이런 갭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을 받아 나가고 있다 정도로 지금 현재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갭이 있는 이 부분, 이 갭으로 떨궜던 그 시가 부근에서 한번 그어보면 단기 이런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상단부, 이 상단부에서 윗꼬리 저항이 출회가 되고 이런 종가도 저항이 출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대금이 1,600억, 3,400억, 2,500억, 2,000억, 2,300억 아주 강한 거래대금, 돈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강하게 개파락으로 떨궈 놓고 이 박스 사이에서 어떤 누군가가 이 위에서 넘지 못하면서 이 아래에서 강한 돈을 쓰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정도로 현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나 저항이 되었던 이 12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신뢰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횡보를 더 할지언정 이런 장기, 1년 장기 평선이 있는 이런 부분을 잘 다듬어 준다면, 맞다 준다면 상승을 좀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면 이렇게 큰 틈이 있습니다. 갭, 그리고 폭, 큰 틈이 있죠. 이때 보면 이동평균선이 이때는 가장 응집, 틈이 없죠. 틈이 없으면서 밀집, 이동평균선에 수렴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윗방향으로 확률적으로 신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도 매수를 했고, 분봉상 매수했던 타점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런 아랫꼬리가 여러 차례 달렸던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 아랫꼬리에서 매수 공략을 하면서 이렇게 매도 대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박셀바이오 중기적으로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나 좀 이제는 유심히 지켜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 지난 금요일에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형 음봉을 보였고, 그러면 이 아래에서 있던 물량은 단기 빠른 공격적인 매집 패턴을 보이고 난 뒤 빠른 상승을 상한가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분봉의 흐름을 보면 상한가가 10시 30분에 강한 거래량으로 이렇게 문을 닫혔으면 좋겠지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장후반 막판에 상한가의 문을 닫혔기 때문에 크게 갭 상승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때 공략하기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광명전기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만약에 한다면 이런 종목은 이런 윗꼬리가 아닌 몸통의 고가 3,450원 정도 이런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바로 매수보다는 분봉상 지지하는 흐름을 보고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한다면 이런 돌파했던 전고점 몸통 고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 그런 부분에 무게를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종목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는 뉴욕 나스닥 증시의 5일선을 돌려주는 강한 반등 상승과 함께 갭 상승하는 흐름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지가 되었던 부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지지가 되었던 부분은 저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저항,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갭 상승에 무지막지하게 쫓아가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기술적 반등 정도의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월봉상 아직은 완전한 하락 추세다 라고 보면서 일단 비중을 저는 좀 줄이는 게, 만약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다음 주 상승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